베님 돈드르마 일레 오이나마 터키어로 내 아이스크림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터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슬람 모자 쓴 아저씨가 몸뚱이만한 고기를 바로 썰어서 요리해주는 케밥, 재밌는 장난도 볼 수 있는 쫀득한 맛의 터키 아이스크림. 스포츠로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나라고, 최근에는 김민재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죠. 사실 터키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과 3, 4위전을 치를 때 서로를 응원해주고 존중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형제의 나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실제로 저때 한국 국민들이 대형 터키 국기 펼치는 거 보고 터키 국민들이 엄청나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몰골족이라고 해서 몽골 쪽 지역에 살면서 고구려 발해 시대 때 우리 민족과 교류했던 민족으로 나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돌골족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의 투르크, 터키가 된 겁니다. 돌골, 투르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변형됐을 뿐이고 실제로 돌골과 투르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북아시아 쪽에 계속 남아있던 동투르크족은 중국의 위구르족이 되었고 서쪽으로 넘어간 서투르크족은 터키가 된 겁니다. 또한 셀주크 제국과 룸술탄국, 그리고 세계 최강이었던 오스만 제국을 세워서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출발했지만 중동 쪽에 정착해서 지금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고 동서양 문화의 교류지라는 지정학적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을 때는 한국을 위해 군사들을 파병해주고 전쟁 고아들을 위한 아동 보호 시설을 지어주기도 했던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런 터키의 경제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대로 정치하는 대통령 때문인데요. 오늘의 두뇌 PT실에서는 터키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와 전 국민을 상대로 경제 마루타를 하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삽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터키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터키의 화폐란인 리라와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들어서만 가치가 약 40% 정도 떨어졌고 2021년 10월에서 11월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약 30%가 떨어졌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약 3.5리라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1달러에 약 7리라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에는 9.5리라에 1달러를 살 수 있게 됐었고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는 13.7리라가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리라와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물가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 물가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의 초인플레이션 시작과 유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식료품이나 기름 등 필수재들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그만큼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정부에서 구매 수량 제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트에서 라면 한 봉다리에 700원이던 게 저녁에 다시 가면 1,500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대신에 리라와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외국인들은 터키에서 신선 노름이 가능합니다. 원래 한국 돈으로 약 10만원은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을 지금 터키에서 사면 6만원만 줘도 구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알뜰한 직구족분들은 얼른 터키에서 쇼핑하세요. 애플에서는 이렇게 터키의 환율을 이용해서 자기들 제품을 우회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아예 터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터키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터키에서 관광도 싸게 하고 쇼핑도 싸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거 아시나요? 터키가 모바일식 분야에서는 전세계 1등입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휑해지신 분들은 당장 터키로 후다닥 달려가서 싼 가격에 심어버리세요. 아무튼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40% 50% 떡락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살벌한데, 만약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비트코인 마냥 추락한다면 없던 탈모도 생기겠죠. 뭐 터키 가서 풍성하게 심었다고 해도 다시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가야지 뭐. 아, 돈이 없겠구나. 이렇게 터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받는 월급의 액수는 똑같은데 이 월급의 가치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터키에서는 달러 환율 방어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터키 화폐의 가치가 왜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는 터키 대통령의 삽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는 양반인데요. 반미 코인을 타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입니다.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세속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터키 내에서 완전한 이슬람화를 원하는 분이죠. 눈 감고 귀 막고 소리 지른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고집불통의 양반인데, 정확히 이 사람이 터키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삽질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 때문에 저금리 정책과 달러를 계속 시장에 뿌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던 거죠. 이렇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많으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 동안 저금리 정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많이 뿌려서 가치가 낮아져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환율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1년 초부터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제 경제도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들을 은행으로 회수하려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다시 이자율을 높게 올리게 됩니다.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은행에 넣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달러들도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래 뭐든 귀할수록 비싸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높일 준비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어떤 나라든 미국 달러와의 가치 비교를 토대로 정해지는 건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달러의 가치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바로 고금리 정책을 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 달러와의 밸런스를 얼추 맞춰야 됩니다. 이건 경제학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너도 나도 빨리 금리를 올려서 미국 달러와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터키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4개월에 거쳐서 금리를 4%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쭉쭉 올라갔는데 반대로 터키 리라와의 가치는 쭉쭉 내려가고 결국 환율이 폭발해서 터키의 물가는 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대체 왜 청개구리처럼 금리를 낮추는 걸까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에르도안 대통령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선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은 터키 리라와의 가치를 쭉쭉 떨어뜨려서 터키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량을 늘려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은 불리해집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잠시만 들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한국의 1,000원으로 미국의 1달러를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1,000달러에 판매되는 아이폰이 있고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갤럭시 폰이 있습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2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다면 한국은 1,000달러짜리 아이폰을 120만원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이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불리해지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인들은 833달러만 주면 삼성 갤럭시 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갤럭시를 팔아먹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서 1달러를 8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한국인은 아이폰을 80만원에 살 수 있으니 수입에 유리해지는 거고 미국인들이 갤럭시 폰을 사려면 1250달러나 줘야 되기 때문에 구매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유리하고 수출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에르도안도 이런 걸 노리고 리라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 일본이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엔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던 아베노믹스도 이런 취지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에르도안의 저금리 정책을 에르도가노믹스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게 수출량을 늘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맞는 전략이긴 합니다. 실제로 터키는 이런 환율 폭락 이후에 수출량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쉬워지는 만큼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마냥 화폐의 가치를 내리는 것만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또한 터키는 일본과는 다르게 엔진 같은 일반 기계류나 섬유, 식품 등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원자재를 가공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첨단 산업만큼 크게 늘지는 않는 제품들인 거죠.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은 수출 증대라는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인 에르도안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터키 경제에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서는 높은 이자율을 받는 고리대금업자를 죄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르도안은 다른 국가들이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쿠란의 말을 받들어서 자기 혼자 금리를 낮추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달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알라를 가지고 있다 같은 소리도 하고요. 경제 전문가들과 터키의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은 에르도안에게 금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에르도안은 오히려 고금리를 주장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자신의 저금리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자신만의 이상한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에르도안은 오히려 금리를 지금보다도 더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냥 망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죠. 사실 터키의 이런 환율 위기는 2021년에 들이친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미국한테 개기다가 환율이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오래전부터 미국에 무기를 수입해왔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굳이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S-400을 도입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터키는 미국산 전투기 F-35도 운용 예정이었기 때문에 터키가 S-400도 같이 운용한다면 F-35의 기밀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터키에게 S-400이 아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입할 것을 요청하지만 우리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쿨하게 씹고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합니다. 또한 2016년 터키에서는 에르도안을 끌어내리기 위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이때 미국인 목사 앤드루 크레이그 브런슨이 반정부 쿠데타를 도왔다는 혐의로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에르도안은 또다시 묵살했고, 이에 따라 터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관세를 50%와 20% 올리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관계가 생기면 그 나라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 화폐 가치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던 건데요. 하지만 터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무려 미국을 상대로 자동차, 주류, 담배 등의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엄청난 똥배짱이죠. 또한 터키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인권운동가 오스만 카발라를 구금했었는데요. 2021년 10월에는 오스만 카발라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10개 국가들의 대사들을 추방시키려 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추방 의사를 철회하긴 했지만 에르도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빠꾸 없는 무모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불통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만의 신념과 고집으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르도안은 무스타파 케말이 만들어 놓은 터키의 세속주의 이슬람 사회를 극단적인 원리적 이슬람 사회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언론 탄압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에르도안은 이슬람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은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상한 신념으로 터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금리 인하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터키 경제는 계속 막장으로 치달을 거고, 금리 인하 조치를 철회하면 에르도안이 경제 분야에서 자신의 실직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사퇴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런 터키의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리라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외환 위기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997년 한국의 IMF 경제 위기도 태국의 바트와 폭락으로 인해 해외 자본들이 아시아 투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요. 만약 이렇게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폭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터키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이탈한다면 터키는 꼼짝없이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현재 에르도안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더불어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적으로 돌려 공공의 적이 된 상태이고, 나라 안에서는 박살난 경제로 인해 반정부 시위와 함께 사퇴하라는 여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도 아니고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입니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 한 명의 삽질이 국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피트실 트레이너 뇌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